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혁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고 하니 꼭 유명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울증 때문에 실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거나 자살 충동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중증 우울증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유명인의 자살 뒤에 이를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모방 자살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미화 내지는 환상이 내재해 있기도 합니다. 젊은 스타의 자살을 아름답고 깨끗한 죽음으로 잘못 인식하는 거죠. 굳이 힘들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살이란 어디까지나 크게 잘못된 선택이지 결코 깨끗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이기적이며 교만하며 어리석은 착각에서 비롯될 때도 많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못 인식하는 심리적 오류들이 숨어 있습니다. 격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다,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한마디에 실제 자살 시도를 해버리는 예도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때로는 책임 회피나 자신의 분노를 왜곡된 방식으로 주변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고 공감도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과 맞바꿀 만한 것이었는가를 따져보면 어리석고 치기 어린 선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30대 여성 A씨입니다. 얼굴에 여기저기 끓긴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보약을 먹고 싶다며 내원을 했습니다. 얼굴 상처는 어찌 된 것인가 물으니 너무도 담담하게 며칠 전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생긴 상처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찰과상만 입은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이런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그때는 나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귀신에 홀린 듯 싶다라며 황당하다는 표정까지 보입니다. A씨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삶에 피치 못할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이었을까요? A씨는 사건 당일 남편에게 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남편은 그날따라 회사 일이 많아서 귀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파트 주 출입구 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시간 안에 딱 들어오나 안 오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베란다에서 아파트 주 출입구 쪽으로 남편 차가 들어오기만 기다리면서 30분 동안이나 속을 부글부글 끓였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로 결혼 이후에 남편이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A씨는 이런 불만들을 표출했답니다. 그러자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냥 늦은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너무한다 싶었던 거죠. 자신도 아내 성격을 알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왜 빨리 오지 않았느냐, 일부러 늦은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라는 식으로 계속 남편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남편도 그동안 참아왔던 상황에서 반박을 좀 했답니다. 에이,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제발 좀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이제 남편이 나를 버리고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자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조금 늦은 것 가지고도 따지고 드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언쟁을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남편도 나름대로 화가 나서 A씨의 말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 안으로 혼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순간 A씨는 울컥하는 마음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동적이며 우발적인 선택입니까? 상당수의 자살 시도가 근데 이런 식으로 깊은 고민보다는 홧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도저히 답이 없는 극단에 내몰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보다는 순간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울컥하는 마음에 혹은 술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취약해지거나 판단력이 혼미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편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증오를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표현 방법인 겁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A씨가 그런 선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여고생 B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양은 최근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격도 밝고 모든 게 모범적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반장까지 할 정도로 친구 관계도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B양을 질투하던 친구 C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그냥 무시하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편이라고 여겼던 또 다른 친구 D가 이런 와중에 친구 C의 편으로 가버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 뒤로는 학교만 가면 우울하고 숨도 잘 안 쉬어져서 수시로 조퇴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신경 쓰느라 시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당연히 시험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닥친 게 다 C나 D 친구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좋은 대학 진학도 어려워졌으니 이제 이렇게 내 인생도 다 망가졌다고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에 굳이 세상을 이대로 더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로 B양의 인생은 더 살아서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순간 너무도 잘못된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분명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닥친 것은 맞습니다. 믿었던 친구로부터의 배신이니까 마음도 아프겠죠. 하지만 친구 한두 명이 배신했다고 내 삶을 끝내버리겠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 아닐까요? 정치인들은 자기 당에서 분리하면 새로 당을 만들어버리고 다시 창당한 당이 또 잘 안 되면 다시 배신하고 옛날 정당으로 들어가고 배신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고도 다들 잘 사는데 같은 반 친구 하나가 내 편이었다가 돌아선 것이 내 목숨을 맞바꿀 만큼은 큰 일은 아닌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너무 확대 과장하는 심리적 오류를 빚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고 또 위험에 빠진 자신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자신의 아기와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남편에 대한 분노입니다. 혼자 남게 될 남편에게 가장 강렬한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성적이 떨어졌다며 꾸지람을 받은 뒤에 나는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부당하게 선생님이 혼을 냈다며 그래서 억울한 생각에 자살을 시도한 예도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5,000원 정도면 먹는 것을 1,000만 원, 1억 원을 주고 맞바꾸는 식이 아닐까요? 너무도 어리석은 셈법인 겁니다. 분노 표출도 좋고 구조 요청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그렇게 고매한 일일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이런 선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건가를 제대로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분노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주변에서 어떻게 구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시도 이면에는 어리석음을 넘어 아름답지 못한, 아니 추한 탐욕이 실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된 자살 시도를 해온 30대 여성 K씨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냥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의미도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상담 결과 지나친 자긍심과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교사인 K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높았습니다. 근데 주위 친구들 중에는 그냥 전업주부로 살면서도 좋은 외제차를 몰며 더 잘 사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남들 다 선호하는 여교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라면서 자꾸 그런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이유로 우울해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남편 잘못 만나서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나 정도면, 여교사 정도면 훨씬 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자긍심이죠. 그 이면에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면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런 식의 지독한 교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교만을 모르고 계속 남편에 대한 알 수 없는 원망과 분노만 터뜨려 온 겁니다. 주변에선 위로와 달래기만 해온 겁니다. 이처럼 자살 시도는 대부분 충동적이며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결코 아름답고 깨끗한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임 회피이며 자신에게도 남겨진 이들에게도 매우 파괴적인 선택인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순간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상당수는 K씨처럼 굳이 빠져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극단적인 상황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가 판단 착오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결코 아름다운 선택도 아니며 깨끗한 정리도 되지 못합니다. 원망스럽고 복수를 하고 싶다면 이것도 살아서 해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복수는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게 상처 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분노 표출이 목적이든 도움 요청이 목적이든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조금 더 찾으려는 노력을 멈춰버리고 너무도 손쉬운 선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그런 선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그를 사랑하는 남겨진 이들에게 최악의 고통을 주는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